여러분, 룸바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회사 있죠? 바로 로봇 청소기의 대명사 아이로봇 말입니다. 한때는 정말 미국 기술의 아이콘이었는데 이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로봇 청소기 시장의 왕이었잖아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파산까지 갔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한 아이콘의 충격적인 몰락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 숫자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마 상상 이상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마존이 이 회사를 사려고 제시했던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이게 바로 아이로봇의 전성기 때 몸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산 직전에는 그 가치가 1억 4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1,9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2조 원짜리 화사가 순식간에 90% 넘게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짜 믿기지가 않죠. 결국 아이로봇은 버티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그러니까 챕터 11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회사가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자기들한테 부품대주던 중국 회사 PCR 로보틱스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 책임일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바로 내 탓이냐 하는 격렬한 책임 공방이 시작되거든요. 회사가 망하니까 이 사태의 원인을 두고 전 CEO와 현 CEO가 아주 제대로 맞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붕괴의 책임, 과연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주장을 들어보면서 우리 같이 진실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전 CEO의 주장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정부 규제 때문이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회사 밖에 있었다는 거죠. 창업자이자 전 CEO였던 콜린 앵글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실패한 건 아이디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성장할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와, 이건 뭐 대놓고 규제 당국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주장이 더 와닿을 겁니다. 자, 2022년 중반에 아마존이 17억 달러에 사겠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2023년에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거 독점 아니야? 하면서 조사를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초에 이 엄청난 딜이 그냥 깨져버립니다. 돈줄이 딱 막혀버린 아이로봇은 바로 위기에 빠지고 결국 그해 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만 보면 진짜 외부 압력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제목은 실패는 내부에서부터 왔다. 맞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니라 바로 아이로봇 자신에게서 찾는 주장이에요. 지금 CEO인 게리 코헨의 말은 정말 뼈를 때립니다. 회사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건 그냥 현실 도피죠. 이건 뭐 전 경영진이 문제의 본질을 일부러 안 봤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확 드러납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이로봇이 계속 우린 프리미엄이야 하면서 비싼 가격을 고집할 때 경쟁사들은 뭘 했을까요? 더 싸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치고 들어왔죠. 기술은요? 아이로봇이 뒤처지는 동안 경쟁사들은 먼지 흡입이란 물걸레질을 한 번에 해주는 올인원 기술로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이로봇은 사용자 경험은 뒷전이고 우리 기술 좋으니까 그냥 써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럼 그 경쟁사가 어디냐? 바로 중국의 로보락과 유피입니다. 이 회사들이 정말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혁신적인 제품들을 쏟아내니까 아이로봇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 탓이다, 내부 탓이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이럴 땐 뭘 봐야 할까요? 바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바로 숫자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이야기 속에서
결국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아이로봇이 마주했던 그 냉혹한 재무 현실이 이 모든 이야기의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이로봇은 결국 자기 회사를 사들인 피스야 로보틱스에 빚만 총 1억 9,100만 달러를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600억 원이에요. 이건 뭐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그냥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 표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주가. 5년 만에 90% 넘게 폭락했고요. 2024년에도 돈은 계속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진짜 치명타가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만드는 제품에 관세가 46%나 붙어버린 겁니다. 이건 뭐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수준이죠. 결국 이런 악재들이 다 겹치니까 주주들 돈은 파산과 함께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 CEO 게리 코엔의 이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패로 경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500명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이게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최종 결론은 뭘까요?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외부 규제 때문에 날아간 기회, 그리고 혁신에 뒤처진 내부의 실패, 이 두 가지가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만나버린 거죠. 누구 한 명, 혹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아마존이라는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부터 시장을 지키려고 했던 그 규제가 혹시 의도치 않게 시장 전체를 중국이라는 다른 글로벌 경쟁자에게 통째로 넘겨준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